예, 안녕하십니까.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. 오늘은 그 불교의 깨어있음 또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깨어있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, 이제 사실은 불교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. 예, 이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을 그 우리가 이 수행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의식에서 이제 깨어있으면서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게 일반적인 그 방법이죠. 방법인데,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가슴에서 할 때 이것이 이제 무중력방이라고 하는 중력이 사라진 우주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뭐 블랙홀 같은 곳이죠.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고 아, 그냥 이렇게 깨어 있는 의식만이 있는 곳. 음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무거운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중력으로부터 더 영향을 받는 거고요. 물질이 결국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물질은 그 보여지는 생각이고요. 우리의 그냥 생각은 보여지지 않는 물질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두 개는 다 그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 좀 더 그 좋은 생각을 할 때 그 중력의 영향으로부터 좀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한 걸 느끼는 거고요. 좀 이렇게 물질화된 생각을 할 때 욕망과 욕심 뭐 이런 거에 끄달린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더 물질화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으로부터 더 영향을 받아서 더 이제 이렇게 무거움을 느끼는데 그것이 인격적으로는 이제 그좀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과 중력은 사실은 관계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상락아정이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할 일 없는 늙은이라는 그런 어떤 또 애교스러운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. 이 여러 가지 말이 다 깨달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.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깨달았을 때 그 특징을 알아보면 상락아정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될 수가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.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은 중력을 다 아니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거죠. 그래서 그 관측자 효과라는 그 양자 물리학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법으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 깨어 있어서 알아차림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. 우리 가슴을 몰랐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드러나서 거기에 이제 무중력방이 있어요. 그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 그 깨어 있어서 알아차림이 엄청 더 이 선명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훨씬 더 깨끗하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고 알아차려도 이 무중력의 방에서 체험되는 그 깨어 있음으로 인한 알아차림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둔탁해요. 그래서 이제 소행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칠각지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 보면 결국은 경안해지는 거거든요. 경안각지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경안, 가볍고 편안한 상태를 느끼는 건데 이걸 이제 고유라고도 해석을 해요.
근데 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고유가 경환이니까 그냥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. 예, 가볍고 편안한 상태가 더 클리어하게 느껴지는 상태가 요 그 무중력 이 방에서 우리가 깨어 있고 알아차림을 하면 훨씬 더 의식이 선명해져요. 근데 이거 더 선명하다는 건 뭐냐면 칠각지 중에 그 우리가 희각지 이가 더 그 선명한 기쁨과 환희를 갖는다는 거예요. 더 은은하고 그래서 어, 그 결국은 칠각지 중에 우리가 염각지는 그 마음 챙김을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마음 챙김은 결국은 뭐냐면 깨어 있음으로 해서 알아차린다는 것의 또 다른 말이기도 해요. 넓게 얘기하면. 그 다음에 더 이제 깨끗하니까 더 잡념이 없으니까 정진이 더 잘 되는 거죠. 정진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그 깨어있지 못한 의식이고, 깨어 있다가도 또 이게 번뇌망상으로 가기 때문에 정진이 자꾸 중간에 끊어지는데,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무념무상이 일어날 게 없다는 거죠.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. 중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있는 거고, 생각이 있다는 거는 또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, 그 생각의 정도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더 받기도 한다는 거죠. 근데 무중력 상태는 이 그 중력의 결과인 이 그 번뇌망상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정진이 더 쉽게 이루어지고요. 그 다음에 희각지도 더 이것이 더 가벼우면서도 더 그 선명한 그런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환희가 그냥 우리에서 머리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그 희각지보다는 차이가 있다 질적으로. 그 다음에 경안각지에서도 훨씬 더 가볍고 편안함을 느낀다. 그 다음에 그 정각지에서도 훨씬 더 그 집중을 정진이 원인이기도 한데 집중을 해서 이제 정진을 해나가는 거죠. 집중이 훨씬 더 중력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을 더 저기 뭐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. 그 다음에 그 이제 사각지죠. 이 사각지는 이제 그 사무량심의 이제 그 자비희사의 사인데 결국은 그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는다. 이것은 바로 무중력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. 이게 마음의 결국은 그 평온함을 사를 잃어버린다. 평온함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그 이 번뇌망상에 이제 끌려간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번뇌망상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중력이 있는 곳에서나 가능한 거지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그 번뇌망상이 없는 거예요. 과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그 불교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중력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우선 해봐야 돼, 과학적으로. 그래서 중력권 안에 들어가면 할 일 없는 늙은이도 안 되는 거고, 다시 얘기하면, 그 상나 가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할 일 없는 늙은이, 그 다음에 그 상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가 그,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상태로 들어가는 것. 상나 가정 네 글자 중에 어느 것도 이게 저기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즐거움들이에요. 상나 가정. 중력의 영향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은 항상 상이 없어요. 그 다음에 낙도 이렇게 항상 즐거운 낙이 아니에요. 아도 여기서는 에고가 작용해요. 법화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정도 여기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. 중력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현대인답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다. 그러려면 우리가 결국은 그 무중력의 방에 들어가서 이런 칠각지도 좀 더 선명한 깨끗한 상태의 그 각성된 의식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. 이런 어떤 질적인 상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무중력 방에서 수행을 해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. 자,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